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마상철. 아내인 장미인과 둘이 살고 있는 29살 회사원이다. 결혼 3년 차로 아이는 없다. 난 옛날부터 아이를 좋아해서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했는데 아내는 아직 낳기 싫다고 고집해서 결국 아이 없이 산 지 3년이 흘렀다. 아내는 전업주부인데 헬스장에 가거나 뭔가를 배우러 다니기도 하면서 알차게 살고 있었다. 결혼할 때 아내가 전업주부를 하고 싶어 했고 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웬만하면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솔직히 요즘 아내가 너무 제멋대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불만이다. 아내는 친구가 많아서 술 마시러 간다면서 밤늦게 귀가하는 날이 잦아졌다. 평소에 집안일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아왔던 터라 될 수 있으면 쿨하게 보내주곤 했는데 일주일에 몇 번이나 술을 마시러 가니 지출도 커지고 해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걱정돼서 집 밖도 둘러보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 아내는 그날 귀가하지 않았다. 잠도 못 자고 거실에서 아침을 맞이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얼른 현관으로 달려갔더니 한껏 차려입은 아내가 쭈뼛거리며 서 있었다. 뭐라다 이제 집에 오는 거야? 라고 화내자 아내는 친구네 집에서 술 마시다 잠이 들어서 그렇게 말하며 웃으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했다. 아무리 그래도 아침에 들어오는 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했더니 맨날 집안일 하느라 힘든데 가끔 노는 게 어때서? 라고 적반하장. 그리고 반성하기는커녕 그날부터 가끔 외박을 하기 시작했다. 다음 달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반년이나 전에 리조트 호텔을 예약해 놓았는데 우리 관계는 점점 나빠지기만 했다. 며칠 후 아내에 대한 불신을 품고 있던 날 더욱 실망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 명세서가 눈에 띄었다. 난 현금을 주로 사용해서 카드는 만일을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거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 청구된 것이다. 놀라서 자세히 확인해보니 음식점이나 호텔비가 대부분이었다. 바로 아내에게 따지려다가 이렇게 자주 호텔에서 잔다는 건 바람을 피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마음은 먹었지만 혼자선 뭔가 불안해서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동료는 마치 자기 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화를 내며 불륜 조사를 도와준다고 했다. 그런 것도 모르고 아내가 오늘 술자리에 있어서 늦을 거야 라고 연락했길래 바로 아내를 미행하기로 했다. 동료와 함께 집 앞에 숨어 기다리다가 몰래 아내를 뒤따라갔더니 아내는 평범한 술집으로 들어갔다. 들키지 않게 우리도 조심히 들어가서 아내가 보이는 자리에 앉았다. 얼마 후 아내의 테이블에 근육질의 젊은 남자가 등장했다. 내가 가까이 가면 들킬 테니까 동료에게 그들의 대화를 가까이에서 녹음해달라고 부탁했다. 동료가 아내가 앉아있는 자리 근처의 카운터 속으로 이동해서 핸드폰으로 대화를 제대로 녹음할 수 있었다. 내가 있는 자리로 돌아온 동료가 준 거 제대로 잡았어. 빨리 가자. 라고 장담했다. 자리로 옮겨서 바로 음성 파일을 들어봤는데 아내와 불륜남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화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두 사람이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 그때 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아내가 불륜남과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날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리조트 호텔을 예약한 것도 있고 불륜 여행을 계획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동료와 술을 진탕 마시고 집으로 가니 아내도 집에 막 돌아온 상황이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내는 왔어? 라고 하더니 주말에 친구와 여행을 간다고 했다. 이번 주말은 결혼기념일이잖아. 리조트 호텔 예약한 거 잊었어? 라고 물어보자 아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적어도 불륜 여행을 취소하고 결혼기념일을 우선시한다면 이혼은 하지 말자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벌써 친구랑 약속해버렸으니까 리조트 호텔은 그냥 취소해 라며 망설이지도 않고 불륜남을 선택했다. 그 순간 난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할 거라면 아내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든 나는 불륜 여행 당일에
아내에게 복수를 하기로 다짐했다. 아내와 불륜남의 대화를 통해 여행지까지 KTX를 타고 간다는 걸 알고 있었던 나는 여행 당일에 역에 숨어서 기다리기로 했다. 사전에 양가 부모님께 연락해서 아내가 출발하는 시간에 맞춰 역으로 오시라고 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숨어서 아내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부모님들께는 미리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말은 했지만 반신반의하시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역에 아내가 나타난 순간 부모님들은 내 말이 사실이란 걸 깨달으신 것 같다. 아내는 우리 앞에서 당당하게 불륜남과 손을 잡고 등장했다. 두 사람은 들뜬 모습으로 셀카도 찍고 신나게 떠들어댔다. 보다 못한 장인 장모님은 아내에게 달려갔고 장모님이 아내의 뺨을 힘껏 후려쳤다. 장모님이 유부녀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니? 엄마가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라고 나무라자 아내는 놀란 얼굴로 엄마? 아빠까지? 어떻게 된 거야? 소리 질렀다. 내가 부른 거야 하고 나서자 아내는 여보? 어머님, 아버님까지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경악했다. 내가 남편이란 걸 알게 된 불륜남이 도망치려고 하길래 증거는 이미 다 확보했으니까 도망쳐도 소용없다고 했더니 그는 포기했다는 듯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 서 있었다. 장인 장모님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라고 아내를 설득하자 아내는 마지못해 불륜을 인정했다. 불륜 상대는 헬스장에서 만났고 그는 트레이너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반년 전부터 불륜 관계가 시작됐고 불륜남은 아내가 유부녀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한다. 아내는 내가 번 돈으로 불륜남과 데이트를 이어갔고 여행까지 즐기려고 했던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 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지금까지 아내가 멋대로 써제낀 돈을 전부 갚으라고 하셨고 아내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제야 사죄했다. 하지만 난 이미 이혼을 결심했으니 사과는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업주부로 살았고 결혼하기 전에 모아놨던 돈도 없었던 아내는 이렇게 바로 이혼할 수는 없으니까 대화로 해결하자고 나왔다. 날 배신한 아내의 얼굴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장인 장모님이 연신 머리를 숙이시며 우리가 책임지고 데리고 가겠네 라고 하셨다. 아내는 마지막까지 집을 나갈 수 없다고 고집부렸지만 완고한 태도로 열쇠 두고 나가라는 말만 반복했더니 이윽고 포기하고 본가로 들어갔다. 본가로 돌아간 뒤 장인 장모님께 한바탕 설교를 들었는지 사과를 담은 장문의 문자를 보냈다. 두 번 다시 바람도 안 피우고 불륜남과도 헤어질 테니까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쓰여 있었지만 난 정중하게 거절했다. 그리고 바로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불륜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내는 본가로 돌아간 뒤 바로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잘 안 풀렸고 위자료와 멋대로 써댄 돈을 나에게 갚기 위해 다른 지역까지 일하러 간다고 했다. 매달 많은 돈을 갚아야 하니 번 돈을 자유롭게 쓰지도 못했고 전업주부였을 때와는 180도 다르게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있다고 한다. 난 이혼한 뒤 불륜남의 직장인 헬스장으로 연락해서 그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그러자 헬스장 사장이 바로 집까지 사과하러 왔고 불륜남을 해고했다고 전해줬다. 불륜남은 일자리를 잃고 위자료까지 물어내느라 혼이 났을 테니 이제 그런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다. 아내와 이혼한 지 4년이 지났다. 난 친구 소개로 만난 여성과 재혼했다. 이듬해엔 아기가 태어났고 지금은 셋이 함께 활기 넘치게 살고 있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난 전보다 경계심은 좀 더 강해졌지만 재혼 상대와는 신뢰를 잘 쌓을 수 있었다. 전부인과의 일은 있고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